자, 중간고사 안내가 있겠습니다. 중간고사는 레포트 제출을 하겠습니다. 주제는 다음과 같고요. 다음에 제출 분량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출처는 15조차 과제물로 제출해 주시면 요거를 중간고사로 또 출석으로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출 기한은 중간고사 날까지 2020년 6월 26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말고사 안내입니다. 기말고사는 온라인이 아닙니다. 오프라인으로 대면 평가를 실시합니다. 저희가 인원이 많은 관계로 37명까지 돼서 저희가 두 공간을 준비해 놨고 1m 이상 간격을 띄고 시험을 볼 것입니다. 서술형으로 시험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서술형으로 시험을 볼 것입니다. 감염의 우려가 있어서 혹시 나오기를 꺼려 하시는 분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위생과 그다음에 소독과 그 밖에 여러 가지 환경을 잘 만들어 놓고 대면 평가를 실시할 거니까 반드시 참석하셔서 시험을 응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 범위는 별도의 자료는 드리지 않습니다. 그동안 온라인 수업을 쭉 해왔을 겁니다. 15주까지 쭉 한 내용을 기준으로 그 내용으로 서술형 평가를 할 거고요. 과제물도 냈어요. 과제물에 대해서 조사해라 라고 했던 거 거기에서도 그 내용도 시험에 포함입니다. 이렇게 해서 시험 범위는 그런 내용으로 시험을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험 형식은 객관식, 단답식과 서술식입니다. 단답식 또는 서술식은 간단하게 서술하는 거이기 때문에 거의 단답식 형식의 서술식으로 내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객관식으로 진행을 할 것입니다. 객관식 사지선다형 고를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부는 단답식이나 서술형, 단답형, 서술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면평가 출석 일정을 한번 보십시오. 날짜는 20년 6월 26일 금요일이고요. 각 반별로 달라요. 어차피 오셔도 2교시부터 이제 진행을 하는데 혹시라도 시험을 응시하는데 이 시간이 안 된다 또는 이제 재수강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대면 평가 이 시간 이제 오프라인 시험 자체에 다른 수업이 있어서 못 온다 또는 다른 시험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저한테 별도로 연락을 주셔도 되고 아니면 지금 2교시, 4교시, 6교시, 8교시, 11교시가 있는데 이때 오셔서 저 B반 수업의 응시자인데 저 A반 수업에서 시험을 4교시에 보겠습니다 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사전에 미리 얘기해 주시면 더 감사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그때 오셔서 어떠한 상황으로 시험을 다른 교시에 보겠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육면 가공을 한 소재 3개를 본체 고정판 슬라이더 요 3가지를 도면에 나와 있는 치수대로 마킹을 해서 밀링 가공을 해볼 겁니다. 자, 일단은 도면에 나와 있는 대로 치수를 보고서 하이트 게이지로 마킹을 할 거고요. 또 홀 작업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네요. 이 홀 작업을 해야 되는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마킹을 해서 구멍을 뚫고 탭 가공을 하고
못따기 부분까지도 다 완성을 시킬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밀링 작업이나 드릴 작업, 탭 작업을 하기 전에 도면에 나와 있는 치수대로 하이트 게이지로 마킹을 해서 일단은 작업을 완료시키고 밀링이나 탁상 드릴로 가서 추가적인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자, 일단 하이트 게이지로 지금 나와 있는 1번, 2번, 3번 부품에 대한 치수대로 마킹을 거보도록 할게요. 자, 마킹을 양쪽은 다 할 필요가 없고요. 한쪽으로만 마킹을 하겠어요. 한쪽으로만 마킹을요. 자, 보시면은 자, 하이트 게이지로 마킹을 한 부분이 보이실 겁니다. 자, 보이시죠? 자, 이 부분 중에 엔드밀 작업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드릴 작업, 카운터보아, 그리고 탭 작업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드릴 작업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일단 펀치로 찍어야 되기 때문에, 자, 옆에 펀치랑 망치를 준비했습니다. 자, 이 펀치에 대한 거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이제 아시는 분들도 있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앞에 이렇게 뾰족한 부분에 있는 부분을 이 마킹된 이 교차되는 부분 보이시죠? 이 교차되는 부분에 약간 펀치를 45도 정도 기울여서 그 교차되는 그 지점을 찍으시고요. 그 다음에 그 교차되는 지점에 펀치가 정확하게 머물고 있다라고 보이시면 얘를 펀치를 수직으로 들어서 임팩트 있게 망치로 한번 세게 쾅 때리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일 핵심적인 부분은 일단 이 교차되는 이 중심점, 이 교차되는 중심점을 펀치로 잘 찍어서 그 다음에 수직으로 세운 다음에 망치로 펀치를 임팩트 있게 딱 한 번만 때리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망치를 너무 멀리 잡으면, 이렇게 멀리 잡으면 흔들림이 많고 낭창낭창 되다 보면은 펀치를 안 때리고 자기 손을 때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다치는 경우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자, 망치를 사용할 때는 조금 짧게 잡으시고, 이렇게 짧게 잡아줘서 임팩트 있게 이렇게 딱 한 번만 때릴 수 있게끔 그렇게 펀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펀치를 찍어야 되는 부분, 드릴 작업을 해야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펀치를 찍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45도 정도 기울이고 그 교차되는 구간이 맞아 떨어지면 저렇게 딱 한 번만 찍으면 됩니다. 자, 일단 마킹은 다 했고요. 일단 이 안에 포켓 가공을 하려면 이 모서리 부분이 엔드밀을 작업하면 알이 생기니까 그 알 부분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냥 드릴로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먼저 마찬가지로 펀치 찍은 부분에 도면에 주어진 대로 드릴, 탭, 카운터보아 등등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래서 지금 도면에 보시면은 8파이 H7, 그러니까 7.8짜리 드릴을 뚫고 8짜리 리머로 한번 작업을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16파이입니다. 16파이. 그래서 16파이 H7이기 때문에 15.8로 작업하고 마찬가지로 16짜리 리머로 작업을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이쪽 두 개 보면은 카운터보 11짜리 그리고 6.5짜리 드릴로 관통을 해야 되겠네요. 자, 그리고 측면에 보시면 측면에 4파이짜리 H7 핀자리죠, 핀자리. 자, 이 부분도 작업을 해야 되고요. 여기서는 3파이짜리 드릴로 이 네 군데를 작업하고요. 측벽에 대한 요 탭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이쪽 부분에 엔드밀 작업을 다 하고 마킹을 추가적으로 해서 요 탭 작업은 차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 부분은 M4의 2P입니다. 자, 그래서 12짜리 드릴을 뚫고 탭 14짜리로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쪽 부분도 마찬가지로 3파이짜리로 드릴 작업을 하고 옆에 측면을 엔드밀 작업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요 C12 이 부분은
가로 세로가 12mm씩 교차돼서 대각선으로 45도 각도로 가공을 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45도 블럭 게이지를 이용해서 깊이 12mm만큼 내려가서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도면에 주어진 치수를 보고서 자, 마킹을 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 마킹된 부분에 교차되는 부분에 펀치 작업을 다 마무리 졌고요. 탁상 드릴에 가서 드릴 작업, 탭 작업, 리머 작업 등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체 고정판 슬라이더 1, 2, 3번 부품에 대한 드릴 작업을 해볼 건데요. 자, 드릴링 머신을 이용해서 지금 펀치 찍은 부분을 가공을 해볼 것입니다. 자, 이 펀치 두 개가 찍힌 부분은 3번 부품이고요. 펀치 3개에 중앙에 하나 찍힌 거는 2번 부품이고, 이렇게 큰 넓은 본체 이 부품은 1번 부품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동일한 치수의 드릴을 같이 작업하는 게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 방법이겠죠. 자, 일단 그래서 이쪽 4군데, 마찬가지로 이쪽 2군데는 3파이짜리로 드릴 작업을 같이 해볼게요. 자, 나중에 이 가운데를 가공할 때, 포켓 가공할 때 가운데다 드릴 같은 거를 구멍을 하나를 뚫어주면 간섭받는 부분도 없고 부하받지를 않기 때문에 공구가 들어가면서 깨질 일이 없습니다. 그 작업 효율도 좋고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작업을 할 때 이 가운데다가 임의적으로 드릴 작업을 하나 해서 이 포켓 가공하는데 조금 더 수월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가운데다가 홀 구멍을 하나 뚫도록 할게요.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날카로운 부분의 이 부분을 면치를 해서 제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날카로운 부분의 벌을 제거를 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날카로운 부분에 벌을 깔끔하게 제거를 했습니다. 측벽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버제거를 했고요. 자, 이 가운데는 8파이 H7이고요.
이 두 군데는 카운터보어입니다. 카운터보어. 자, 그래서 일단 이 가운데 부분을 먼저 작업할게요.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버제거를 해야겠죠? 이렇게 날카로운 부분을. 자, 6.5파이 드릴하고 카운터볼을 이용해서 이 두 군데 홀에 작업을 해볼게요. 자, 카운터보어는 홀 위치에 카운터보어 바닥에 타치를 한 다음에, 이렇게 바닥에 타치한 다음에 깊이를 6.5만큼 들어가면 됩니다. 6.5. 자, 이런 식으로 렌치 볼트 머리 부분이 들어갈 수 있게끔 자리를 파준 겁니다. 그래서 이 공정을 카운터 보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날카로운 부분에 버가 있겠죠. 이렇게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자, 일단 이 부분에 M14짜리 탭을 내야 되는데 M14에 2P입니다. 그래서 12파이짜리 드릴 작업을 해서 탭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12파이짜리 드릴을 장착했습니다. 자, 이 부분에 연치를 한 다음에 탭 작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 본체 부분의 가운데에 임의적으로 드릴을 작업한다고 했는데요. 일단 구멍을 뚫어서 나중에 엔드밀 작업할 때 들어가기 편하게 간섭받는 일이 없고 공구가 깨지는 것을 방지해주기 위해서 자, 드릴 작업을 하나 뚫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홀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위치에서 엔드밀이 들어가서 포켓 가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면치된 부분이 보이시죠? 자, 마찬가지로 면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자, 일단은 드릴 작업은 다 했고요. 자, 일단 밀링에 가서 여기 마킹한 부분 보이시죠? 이 마킹한 부분의 포켓을 가공하고, 마찬가지로 이 안에 포켓 가공을 똑같이 엔드밀로 작업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다가 구멍을 뚫고 드릴 작업을 해서 16파이 H7으로 이 부분을 작업을 할 겁니다. 이거는 3번 부품인데요. 가운데다가 M14짜리 2P짜리 탭을 낼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 탭은 맨 마지막에 작업하는 걸로 하고요. 이쪽 마킹한 부분 양쪽 하고, 이 가운데 홀, 그리고 C, 또 이쪽 마킹한 요 포켓 부분, 이렇게 해서 밀링해서 해야 되는 이 작업들을 한번 마무리 져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마킹된 부분이 보이는데, 선이 화이트 게이지로 마킹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엔드밀이 이 선보다 덜 들어가게끔 먼저 황삭을 가공을 한 다음에 치수를 재면서 정삭 가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지금 마킹한 선보다 가공이 덜 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기서 치수를 재서 가로 세로의 치수가 얼마큼 더 가공해야 되는지 확인을 해본 다음에 부족한 치수에 대한 부분을 엔드밀로 작업해서 도면에 나와 있는 치수대로 완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Z축을 0으로 잡고요. X축도 마찬가지로 0으로 잡습니다. 그럼 지금 가공된 치수를 X축과 Z축이 0이라고 치수를 줬기 때문에 지금 가공된 면이 제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제로에 된 부분에서 버니어로 치수를 잰 다음에 이제 그 부족한 치수만큼의 절입을 해서 완성을 시키면 되겠죠. 자, 일단은 이 날카로운 부분의 벌을 제거해서 치수를 재본 다음에 마무리를 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10mm입니다. 10mm. 0.2만큼 더 작업을 해야 돼요. 0.2. 9.8 나와요. 9.8. 그래서 0.2만큼 이쪽 측벽 부분을 더 가공을 할게요. 자, 깊이는 16입니다. 자, 1mm 정도 더 작업을 해야 되네요. 1mm 정도. 자, 그러면 바닥은 1mm, 측벽은 0.2 추가로 작업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보시면 측벽은 0.2, 바닥은 1mm만큼 작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이 바닥 부분은 동일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0이라고 세팅을 미리 해놓으면 될 것 같고요. 측벽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 마킹된 선까지 작업을 하기 위해서 그 전까지 일단 황삭 가공을 다 해야 되겠죠. 자, 반대편 작업까지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치수가 30이 나와야 됩니다. 30. 자, 0.7만큼 더 작업해야 되네. 0.7. 자, 그럼 X를 0으로 한 다음에 0.7만큼 추가로 작업해 볼게요. 자, 아까 이쪽 바닥에 치수를 맞출 때 디지털에다가 0이라고 세팅을 했기 때문에 Z 부분은 따로 세팅해 줄 필요가 없고 그냥 0이라는 위치에 가면 똑같은 수평선상이겠죠. 자, 이 측벽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황삭으로 가공을 한 다음에 치수를 재서 원하는 치수대로 디지털을 보고서 0.7만큼 가공을 해서 도면에 나와 있는 대로 30이라는 치수를 이쪽 폭에 대한 치수 30이라는 치수를 가공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3번에 대한 이 3번에 대한 부품을 가공해 봤고요. 나머지 요 가공된 날카로운 부분에 벌을 제거해야 되겠죠. 자, 그럼 벌을 제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벌 제거를 다 했습니다. 자, 오늘은 2번에 대한 부품과 1번에 대한 부품을 작업해 볼 건데요. 일단은 2번에 대한 부품을 보면은 지금 가운데 16파이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 16파이라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16파이 작업이 아직 가공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6파이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1번에 대한 부품을 엔드밀로 가공을 해서 완성을 시켜 볼게요. 자, 지금 이게 보면 앞에 부분이 탭이 뾰족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뾰족한 이 펀치 부분을 이용해서, 이 뾰족한 부분을 이용해서 이 펀치 찍은 이 중심 부분을 찍어서 그 위치를 한번 찾아볼게요. 네, 그 위치를 찾았습니다, 지금. 자, 이 위치에서 16파이짜리 작업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럼 16파이짜리 홀 작업을 해볼게요.
자, 홀 작업을 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못따기 부분만 지금 남아 있는데요. 못따기 부분 측면도 다 작업이 되어 있고요. 자, 3번 보시면은 저번 시간에 3번 부품도 마찬가지로 가운데 탭 작업하고 못따기만 작업을 하면 끝납니다. 그래서 같이 물려서 한 번에 45도 작업을 같이 작업할게요. 자, 그리고 1번에 대한 부품을 지금 안에 포켓 작업과 이 바깥쪽 부분 이 두 군데를 작업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도 보시면은 마킹된 부분까지의 가공 여유가 되게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킹된 선이 먹으면은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불량이 되겠죠. 그럼 조립이 안 되죠. 자, 그래서 이 마킹된 선보다 바로 전까지 작업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치수를 재면서 데이터를 보면서 원하는 치수에 맞게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 마킹된 선 바로 전까지 엔드밀을 이용해서 먼저 황삭 가공을 실시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마킹된 선 보이시죠? 이 마킹된 선보다 지금 더 적게 가공된 부분이 보이시죠? 자, 그래서 이 마킹 선보다 더 가공을 하게 되면 이 밑으로 더 가공하게 되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불량입니다. 자, 그래서 황삭 가공이라는 그 개념은 많은 살을 일단 신속하게 걷어내는데 도면에 주어진 그 치수보다는 적게 신속하게 걷는 게 제일 우선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이해하기가 좀 편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옆에 부분도 이 바닥선이랑 측벽선보다 안 넘어가게 일단 황삭 가공을 해 볼게요.
자, 일단은 지금 금보다 더 덜 들어가서 지금 황삭 가공을 다 마쳤는데요. 자, 지금 위치에서 일단은 더 제거를 한 다음에 도면에 나와 있는 치수 10, 여기 10만큼 10mm가 나오는지 재보고서 이 10mm를 맞추고요. 그 다음에 50, 그럼 나머지 10은 자동적으로 따라오겠죠. 그래서 기준을 우측에 두고 10, 50 이렇게 맞춰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더 제거를 한 다음에 번유로 측정을 해서 치수를 맞춰 보도록 할게요. 자, 0.7mm 정도 작업해야 되네요. 10.7 나오네요. 10.7. 자, 그럼 0.7을 더 작업을 하고요. 바닥 부분은 일단 면을 살짝 날려서 그 위치에다가 치수를 재서 맞춰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14가 나와야 되니까요. 14. 이 부분에 14가 나와야 되니까 한번 측정을 해볼게요. (0.5) 작업해야 되네. 0.5 그러면 이쪽 바닥 0.5 가공하고요. 이쪽 부분은 0.6 남았네요. 지금 0.5, 0.6 작업할게요. 자, 이쪽 치수 50이 나와야 됩니다. 50. 자, 49.7이네요. 자, 0.3mm 더 가공해야 되겠네. 0.3mm. 자, 이런 식으로 조립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축이 여기 들어가서 슬라이드가 움직이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측벽에도 마찬가지로 마킹을 해서 구멍 작업을 뚫고 탭 작업을 해야 됩니다. 자, 일단은 지금 이 엔드밀 작업한 이런 날카로운 부분의 이 부분을 제거하고요. 그 다음 이 안에 포켓 가공을 해볼게요.
자, 일단은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 포켓 가공을 하기 위해서 살이 남는 양이 많기 때문에 치수를 맞추기 위한 것보다는 일단은 이 남는 양을 먼저 최대한 많이 제거를 하는 게 우선적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먼저 1차적으로 해줘야 되는 게 작은 공구 10파이 엔드밀 또는 12파이 엔드밀 공구를 이용해서 이 살을, 이 포켓 가공을 하기 위한 살을 최대한 많이 걷어내고 이 선에, 마킹 선에 벗어나지 않게끔 작업을 신속하게 해주는 게 1차적인 가공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10파이짜리 공구를 이용해서 요 마킹된 요 포켓 부분을 가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간섭을 안 받기 때문에 공구가 Z축을 내리면서 간섭을 안 받기 때문에 일부러 홀을 뚫어준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신속하게 살을 걷어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면은 안에 그 포켓 부분이 마킹된 부분이 지금 남아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황삭이라는 개념이 치수를 맞추기 위한 게 아니고 남는 양을 최대한 많이 원하는 치수 바로 전까지 최대한 많이 가공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황삭이라는 그 개념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는 지금 남는 마킹 선까지의 그 치수를 이제 재가면서 이제 맞춰 볼 것 같은데, 코너가 일단은 알이 작기 때문에, 이 코너 알이 작기 때문에 그 코너 알에 맞게 공구를 좀 작은 공구를 사용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6파이짜리 엔드밀로 교체를 해서 그냥 치수를 맞춰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는 치수를 6파이짜리 공구를 물렸으니까 한 면 한 면씩 치수를 가공을 하면서 치수를 재보면서 맞춰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이 치수가 16입니다. 16. 자, 0.6mm 정도 남았습니다. 0.6mm. 자, 이 부분을 가공을 할게요. 0.6mm를. 자, 이 치수가 60입니다. 60. 아, 60 치수는 딱 나오네요. 아, 60 치수는 됐고요. 자, 그러면은 양쪽에 있는 60 치수는 다 맞췄으니까 이제
반대쪽 부분을 한번 맞춰 볼게요. 네. 20이네 20. 20이라는 치수가 나오네요. 자, 일단은 지금 엔드밀 작업을 다 마쳤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 일단은 3번 부품이 제대로 조립이 됐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겠죠. 만약에 3번 부품을 집어넣었을 때 안 들어간다 라고 하면 양쪽에 100분의 1에서 100분의 2 정도, 아니면은 이 치수에 맞게끔 어느 정도 이 치수가 좀 더 커야지 조립이 되겠죠. 자, 일단 도면에 주어진 대로 공차 안에 맞추기는 했으나 일단은 조립을 해서 확인을 해야지 이 부품 본체를 풀르는 거기 때문에요. 먼저 풀러서 만약에 조립이 안 되면 처음부터 다시 세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팅하는데 애를 먹습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일단 조립 전에 부품이 제대로 들어가는지 안 들어갔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시고, 만약에 안 들어간다라고 하면 조금 더 가공을 치수를 재보고서 깎아야 되겠죠. 자, 일단 집어넣어 볼게요. 치수가 좀 많이 뻑뻑하네요. 좀 뻑뻑해요.
한 0.1 정도 더 날려야 되겠는데요. 0.1 정도 더 가공할게요. 자, 부품이 잘 들어갑니다. 유격도 없고요. 유격도 미세하고요. 자, 그러면 일단 본체를 풀러서 버 제거를 할게요. 버 제거를. 자, 일단은 본체 완성이 됐고요. 본체 이 측벽에 2번 부품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2번 부품을 조립하려면 피놀과 볼트, 렌치 볼트 M6이네요. M6이 들어가야 돼서 여기에 이 측벽에 탭을 내야 되겠죠. 자, 그래서 화이트 게이지로 마킹한 다음에 이쪽 측벽 부분에 드릴 작업, 또 핀을 고정시키기 위한 8파이 H7 작업 등을 작업을 해야 되고요. 1번 부품 제외한 2번 부품과 3번 부품을 합쳐놓고 못따기 작업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과제 하나 낼게요. 그 줄에 가공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줄을 사용할 때 어떤 법들이 다양하게 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줄의 그 가공 방식, 어떤 식으로 이 줄을 사용하며 어떤 식으로 이 줄을 사용할 때는 이런 식으로 줄을 갈아야 된다 라고 등등 여러 가지의 그 다양한 방식들이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을 한번 참고해서 찾아보시고 작성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